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을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네, 오늘 이 부품주들만큼은 한 종목을 원망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노래를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혹시라도 예측이 가실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에 힙이 엇갈린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상 증권사의 전망에서는 좀 힙이가 엇갈려 있지만 주가 흐름만큼은 두 종목 모두 좀 하향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LG 이노텍 오늘 무려 11%대 급락을 하면서 1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27% 하락한 1,3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만 2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을 때에는 중국 기업단에서 아이폰이 참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호재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보신다면 17만 6천 원 선까지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가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 예상되는 그런 영업이익 수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 1분기, 2분기, 3분기를 쭉 살펴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빠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희망퇴직자 관련해서 1,500억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달라질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수준을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자체를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향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 49%가량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다뤘었는데요. 패널 공급량을 늘려가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 내에서 OLED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16%포인트 확대를 했고요. 58%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이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아이폰 패널 출하량이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LCD 부진을 생각을 해본다면 손익기대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만큼은 오늘 주가 하향에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겼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애플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 부진이 직접적인 타격을 끼쳤습니다. LG 이노텍의 매출 추이를 살펴본다면 정년의 그 시리즈를 한번 살펴봤을 때 매출의 80% 가까이 애플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전장 사업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오늘 LG 부품사들이 하락세를 띄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LG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아이폰 16 시리즈가 정말 잘 팔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맥 빠진 애플 주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이 개발한
내용들이 좀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AI를 탑재하는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G 부품사들의 주가 하향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금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의 증권사 목표 밴드 주가를 한번 보신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13,000원에서 16,000원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에서 29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의 향후 주가 추이에 대해서 저희 주식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결국에는 또다시 밀렸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계속해서 달라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2%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2%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12시 구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주나 싶다가 결국에는 장중 저점을 깨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양대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뭔가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장중에 반등은 나왔었어요. 반등이 나오는 상황 안에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느끼는 게 이제 바닥이 온 게 아닐까? 그런 심리를 느낄 수도 있었던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주식을 늘리거나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죠. 급할 필요는 없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어떤 신호라고 하죠. 시장의 반등은 신호를 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기다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오늘장 제가 좀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LG 부품사들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증권사 레포트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춰잡는 아니면 유지를 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참 잘 해냈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주가 흐름은 두 종목 모두 좀 파란불을 들어왔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종목의 실적을 보고 느꼈던 건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게 매출 빠진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제품을 판매할 때 더 싸게 팔았거나 네. 아니면 그 안에서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3분기 실적이란 게 반영될 때 비용단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환율, 뭐 물류비 그런 게 있을 텐데 환율, 물류비 둘 다 좀 평소 분기보다는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많이 나온 걸 빼보더라도 제품 단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객사가 뭔가를 더 싸게 갖고 갔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하자가 생겼거나 네. 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은 걸 안고 4분기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지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인 뭐 밸류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단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음 분기 실적도 물음표다 보니까 네. 주가는 여기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빠졌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는 한데요. 유상증자를 받기도 했고 뭐 돈을 더 외부에서 조달해 올 필요는 없는데 중소형 뭐 OLED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들에서 제품을 만들기는 한데 대형 OLED라고 하죠. TV 같은 경우가 아직 뭐 판매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아질지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부재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의 좀 향방에 이 두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다라는 점에서 여쭤본다면 오늘 아이폰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게 AI를 탑재해서 좀 그 부분을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보도가 됐고 반면에 판매량 부진에 대한 이야기,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전 프로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 두 종목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비전 프로는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팔렸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건 접는 거는 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폰은 시각이 갈리는 게 중국 판매는 늘었지만 이 원주문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뭐 덜 팔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중국은 늘되 전체 판매에서 10% 빠지다 보니까 조금 뭐 애플 주가가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부품사는 더 불편해지는 거죠. 기대는 좀 판매가 잘 되면 뭐 한 분기 정도 시차 두고 주문이 나가니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말이나마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기댈 부분은 그 인텔리전스죠. AI 탑재를 해서 이게 잘 팔리면은 뭐 다시 뭐 부품주 반응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제 초이스는 이 LG 부품사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향후 주가 전망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초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름에는 우선은 로봇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콘크리트 관련해서 건설 기자재 쪽으로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로봇 사업도 여전히 영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초이스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초이스는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진 로봇이 비초이스 이유가 될 텐데요. 초이스 종목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전진건설 로봇이 요새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도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종목을 초이스 하시는 이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새 주가 향방이 정말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대선이란 부분을 안고 트럼프의 득세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는 수주가 나오지 않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약한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트럼프 후보의 주 공약 중에 하나인 재건이라는 부분을 놓고 국내에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원래라면 대형 건설기계 이런 쪽도 반응을 했을 텐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제되는 상황 안에서 신규 상장을 했고 북미 쪽에 콘크리트 쪽 시장이 한 5천억, 4, 5천억대 정도 돼요. 그 시장 안에서 북미의 건설업체들 대표적으로 캐터필라 이런 기업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장인 그 콘크리트 시장에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그림이 괜찮은 거죠. 어찌 보면 재건에 맞물려서 막 이렇게 과점 형태의 사업에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 참여를 해 있으면 그렇게 재건과 관련해서 부각이 안 될 텐데 명목이 이제 캐터필러가 진입하지 않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 있다 보니까 좀 플러스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란 걸 수반하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으로 오르지 못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갭하락 또는 하락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대 밀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시간으로 이렇게 주가가 뜨고 나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지 못한 종목은 시간으로 밀리면 시간에만큼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시가 같은 경우도 그 감안해서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종가에 샀던 사람들이 시간으로 밀리니까 다음 날이 밀리겠구나 생각하면서 시가가 더 밀려서 출발하면 종가 매수한 사람들은 길게 안 보니까요.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럼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떨어지겠죠. 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좀 주가 향방에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 오늘 초이스 종목이 전진 건설 로봇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향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일 밀린다면 그럼 추가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인 건지 목표가는 사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목표가는 없고 만약에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한 690만 주 정도 돼요. 이 이상으로 막 터지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제시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일 혹시라도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강하게 실리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진 로봇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로봇 종목이긴 한데 이쪽이 확실히 로봇주라고 볼 수 있겠죠. 로봇주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유진 로봇도 오늘 좀 밀림세가 나왔고 로봇주들이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유진 로봇의 비초이스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로봇이란 이름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건설 인프라 쪽을 넣으려고 하니까 네. 종목들은 빠져 있는 게 많다 보니 주가가 여기에서 좀 지나면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냥 나름 라임을 좀 네. 맞췄고요. 스마트 팩토리형 로봇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을 해서 2차 전지 쪽 공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새롭게 사업을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뚜렷한 수주 부분이 안 나왔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좀 하염없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추세 하락 구간에 있기도 하다 보니까 먼저 뭔가 반전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죠.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는 주가 횡보 이런 게 나타난다던가 그런 거를 한번 기다려 보는 점에서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라임을 한번 맞춰주기 위해서 유진 로봇을 들고 오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저희 로봇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봇 업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로봇 업황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로봇주들이 좋았을 때가 대기업이 투자를 단행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로봇주가 어찌 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딱 1년 전 정도잖아요. 네, 주도 형태를 갖췄었죠. 근데 뭔가 그 비슷한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게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 딱 들어올 때 그러면 이번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 이전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차량 한 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단가를 낮게 내놓는다 한 이유가 다 앨런 머스크의 계획이 그 차량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 정도 가격에 내놓은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쉽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을 파는 거 하나만큼 로봇을 내놓으면 매출이 2배가 오르는 네. 구조가 돼요.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에 침투하는 시기 때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광풍이 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라는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정확하게 반등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점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우선은 전진 건설 로봇이었습니다. 요새 강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더 밀림이 나오고 내일 좀 음봉 전환이 된다면 지금 채팅창에서는 후진 로봇이 아니라 전진 건설 로봇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데 내일만큼은 주의가 필요하다. 시초가 잘 눈여겨보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전진 건설 로봇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님의 종목 SK 이터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85원에 15% 점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지금쯤이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정고점 대비 정확히 거의 50% 가까이 좀 떨어진 종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뭐 정책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들이 약해요. 아까 우리가 짚고 갔던 풍력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에는 지금 다 약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선은 11월 초 정도인데 10월 말에 와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미리 했었어야 되고요. 미리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 주 정도 남은 사이에는 되려 발상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제 당선이 되었을 때 과거에는 뭐 화석연료가 더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 점이 있다 보니까 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제 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은 그때는 아마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쪽은 풍력일 거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해외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와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종목 주가 추이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도 같은 경우는 자칫 뭐 저가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좀 보유에 대한 부분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다. 이때는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수는 없다라는 점을 역발상해서 본다면 이 종목이 반등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저희가 로봇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 종목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님의 종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 16,055원에 10%입니다. 아직까지 수익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할 때도 대충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을 보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조 단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이 매수가 네. 같은 경우가 다른 가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락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점을 한번 뭐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주가가 지금 저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뭐 2만 원 이런 가격에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볼 게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상장 직전에 낼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를 뭐 최대한 끌어모아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해서 상장을 할 때 비교군들 기업을 통해서 가치를 산출을 합니다. 가치 산출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가장 유사한 기업을 뽑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란 기업은 상장할 때 비싸게 상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치가 어느 정도 본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상장한 지는 3월 26일에 상장을 했다 보니까요. 우리 6개월이 지났을 때 오버행이라고 하죠. 그 상장할 때 상장 이전에 그 수요 예측 조사를 한 걸 하는데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판단했을 때 좋은 기업이라 판단 들면 또는 조금 많이 받아서 한 번에
그 차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락업, 내가 받아서 어떤 기간 동안은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걸 걸어요. 그게 보통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는데 1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락업이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상장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받았던 물량에 대한 이슈는 없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아예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대량 거래가 터질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강성님의 종목이었는데요. 주가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에 바로 상담을 도와주셨으니까 상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JI님의 종목이고요. HL 만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300원에 15%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HL 만도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도 오늘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8%대나 급등을 했네요. 네. 이 종목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특성이 실적 시즌이라고 합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실적에 반응해서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고는 해요. 17만도는 자동차 부품 쪽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가 이거를 해외로 다원화를 시켜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원화된 부분에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완성차와는 차별화되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일 시세가 연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내일 시세 외에 이 종목의 3분기 실적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실적 일정에 맞춰서 나오는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그 호실적을 기록하는지 그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만 이사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번 실적 자체도 그렇게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못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네.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그 비용을 감안해서 보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짚고 갔던 것처럼 이 3분기 실적의 특성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실적이 반영이 돼요. 조업 일수도 많지 않은 구간, 그렇다 보니까 2분기, 1분기 이런 때보다는 실적이 안 좋겠죠. 그런데 짚어주신 부분의 핵심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썩 뛰어난 실적이 아니었어요. 빠지는 환율 감안하고, 아까 우리 실적 수출주 같은 경우 할 때 물류비 이런 걸 감안하고 봤을 때도 매출이랑 이익이 다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썩 뛰어난 실적은 아니었고, 시장의 기대가 오늘 나왔던 실적보다는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체 매도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다 매도하고 이런 쪽에 액션보다는 현대차 우선주 쪽으로 한번 갈아타보는 쪽을 말씀을 드려요. 배당에 대해서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란 걸 통해서 우선주와 본주의 차등 배당 강화란 거를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현대차 그룹의 회사채보다도 우선주의 배당률이 더 높아요. 빠지면 시가 배당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우선주를 소각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본주를 현대차 EUB란 게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주가 향방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걸프렌드님의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천 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질문이 더욱더 담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란 게 있잖아요. 그게 뭐 8단, 12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리 배선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구멍을 단수가 높아질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송곳으로 뚫는다는 표현을 해볼게요. 송곳으로 확 뚫었어요. 12단 자체를. 그러면 밑으로 가면 덜 뚫릴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뚫은 경우에도 구멍에 대해서는 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12단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2단 이상 막 24단, 48단 가면 이걸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란 걸 통해서 구멍을 딱 뚫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를 구현하는 기업이에요. 네. 이제 기술은 있는데 필요성을 여태는 잘 못 느꼈는데 단수가 높아지거나 하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레이저 소스, 그러니까 이 레이저 소스 같은 경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진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일본 쪽에서 들여와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재화를 시켰다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HBM4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때는 장비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하시는 겁니다. 쓰일 거라 생각하면 좀 사보는 거고 쓰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은 그냥 패스하는 거고 한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 해봄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일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 이야기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오늘 종목 상담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음 종목으로는 나나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고요. 매수 문의 가 왔습니다. 배당주 성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트상 조정 이후에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얼른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이게 화학주는 저는 썩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워낙 공급이 과잉돼 있다 보니까 네. 실적 같은 경우도 부진한데 금호석유는 좀 의외의 부분이 이 라텍스란 거죠. 우리가 니트릴 장갑 많이 쓰는 그 장갑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그 천연 고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에서 합성 고무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아요. 즉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주가가 13만 원대에서는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매매를 선호하시면 한 14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는 매매를 선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꼭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사봄직합니다. 예, 사봄직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수요란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화학주는 저는 좀 말려요.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해보시는 걸로. 이사님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요? 패스하시죠, 패스. 패스요. 딴 걸로. 그렇다면 혹시라도 화학주 내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화학주 말고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화학주 외에요. 네. 화학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 비슷해요. 상황 안 좋거든요. 네. 예, 상황 안 좋은데 그런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른 업종은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화학 업황 자체가 회복세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비추 의견이 나왔고요. 하지만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해상호족 장보고님의 종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00원에 10%. 저도 오늘 이 종목이 궁금했는데 장 막판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슈가 테슬라가 방문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라고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우리 종목들의 소식 보면 네.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테슬라가 뭐 방문했다, 어느 뭐 회사 누구가 방문했다 이렇게 언론화가 돼요. 그런데 그 방문한 걸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량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 없이 6월 기점으로 주가가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현혹되지 마시고 본업을 보시는 게 나아요. 이 회사의 본업 컨디션이 어떤지라고 하면 검사 장비 쪽입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IT 쪽 검사 장비인데 그렇게 특징적으로 지금 실적이 확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뉴스를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좀 실적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테슬라 방문 이슈로 인해서 장 막판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하게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이지만 뉴스보다는 실적이라던가 기업 자체에 집중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백예민종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고요. 86만 원 20%. 매수가 86만 원의 비중은 20%인데 오늘 황제주 등극했네요. 조금 더 갖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게 고려아연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보통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이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상한가로 직행을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종목 앞으로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부턴 이게 상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상식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 보면 10만 주랑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10만 주를 100만 원에 곱해보면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거든요. 이 1,100억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20조 정도죠. 예, 그런데 상한가가 갔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 으로 인해서 유동 주식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잘 매도하고 나오는 것으로 이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요. 상식을 벗어난 주가 상승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막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지 않는 이상은 갖고 가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상식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가가 86만 원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혹시라도 어느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는 매도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 특이 케이스거든요. 그쵸. 예,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정해놓고 뭐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하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량 거래라고 하죠.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그때 같은 경우 뭐 고점에는 못 파는 거죠. 고점에는 못 파는데 거래 터질 때 그럴 때 팔아내면 그래도 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무게를 둡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의 상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봄님의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00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스코텍 오늘도 6%대 밀렸습니다. 어제도 쭉 밀리더니 어제는 무려 10% 넘게 급락을 했죠. 오늘 그래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오스코텍은 전혀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회사를 하나 볼 때 보통 그 자회사에 있을 때 쪼개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보면 소위 말해서 추세 흐름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그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 그때는 뭐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아예 이 종목이 꼭 사야 될 만한 포인트가 없는 이상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나타나지 못하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코텍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요. 조금 좀 큰 결심을 하시고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T로보틱스요. T로보틱스요. 네네.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18,200원에요. 아, 네. 20%요. 20%에 18,200원이요.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정말 많이 오랫동안의 힘든 기간을 버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이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고점에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사님께 이 종목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볼게요. 네네. 네, T로보틱스 지금 차트상에 제일 먼저 보이는 고점이 평단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버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T로보틱스 또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오를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면인데 이 기업은 그 로봇과 관련된 설비예요. 공장에 쓰이는 설비인데 이 설비를 더욱 자동화시켜서 뭐 반도체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2차 전지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 외에 해외 쪽으로도 실적이 나아갈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작년에 주가가 39,500원까지 갔다가 막상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약속한 부분이랑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그 자동화된 하나의 설비가 나가는 게 더뎠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약속된 부분이 진행되면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기다려보는 상황임을 좀 말씀을 드려요.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뭐 조금은 기다려보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은 좀 손절을 하시기보다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기다림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도 전화 상담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들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고요. 56,000원 25% 어떤 이유인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10% 밀렸고요. 저희 PD님들께서도 깔끔하게 이사님 10종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이게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하나의 그 PF사라고 하죠. 투자를 해서 기업을 키워서 이거를 차익 실현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블록딜이란 걸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업을 키워서 팔려고 하는 기업이 그 주체가 나갔으니까 주가는 여기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점과 함께 뭐 시장에서 출회돼야 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 거기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또 뭐 매각에 대한 소식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는 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캐피탈 물량이 이제는 나갔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출회되는 그 물량만큼 소화되면 주가는 다시금 자리를 잡겠죠.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고 좀 이 주가가 이렇게 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나타날 때 다시금 보는 걸로 하고 실적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죠. 그러면 이 기업이 나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한 1,200억, 내년 한 1,500억 정도. 그러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인데 그때 그 기사화가 되었을 때는 3조 원 정도의 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회사에는 부인했지만 그걸 생각해 봅니다. 3조 원이라고 하면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게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할인을 좀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뭐 10% 이상 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점, 그건 열어두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좀 매수가 한번 해봄직하다라는 점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아주 깔끔하게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땅 하시는 것처럼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 진단들 다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요즘이 그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인데 그 와중에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금리 인하인데 왜 장기 멀리 있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텐데,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기업의 실적에 반영하는 기업들은 그 멀리 미래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더 할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4.2라는 숫자로 먼 10년 뒤에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뭐 4% 중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뭐 한 3% 이상 이런 쪽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좀 뭐 국채금리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하락의 이유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경계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사님께서 정말 힘을 내셔서 10가지 종목 진단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처 좀 못 도와드린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 당신의 초이스는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